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만 있게 생각하거나 안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4가지 알려드릴게요. 서로 신뢰관계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굳이 말을 많이 하거나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상대에게 다가가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도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얕잡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마음을 연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형성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대방의 본질을 보거나 배려에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고 스스로 높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요, 이 가치를 높이는 마음과 행동과 태도와 그리고 스피치 4가지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치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 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기본이 됩니다. 내가 마음이 없이 행동이나 스피치로만 자기의 가치를 표현을 하면 상대방은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구나, 아니면 말로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를 높이는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피해를 받은 일이나 실패 경험의 원인을 남한테 돌리지 말고 나의 잘못이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충돌할 때 대부분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의 잘못됨이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주변에서는 그 사람을 2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네. 이렇게 2가지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낮아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만 있게 생각하거나 안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장 기초라는 건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라는 것, 바로 이런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한 마음을 진짜 내가 갖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행동을 계속 일관되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녀 관계에서 연락을 한쪽은 하는데 한쪽이 자꾸 연락을 안 받았어. 그러면 연락을 안 받은 사람이 미안해, 내가 연락 잘 받을게,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게 진심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미안한 게 아니면 또 연락을 안 받는 일이 반복되겠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사실은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대화를 나눌 때 피해나 실패에 대해서 불안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고 태도를 바꿨으니까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 있게 상대를 대해야 되죠. 인간관계에서 사실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태도를 제대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마음으로 마음 먹지 않으면 내가 한 말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마음입니다. 자, 2번째는 가치를 높이는 행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바로 화를 내거나 속상한 마음에 상대를 비난하는 행동들을 해요.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결과가 생기겠죠. 물론 아예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삐지거나 화를 낸다거나 하는 감정적인 그런 행동과 태도를 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된 부분이나 자신이 속이 상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을 해야 돼요. 거절할 일이 있다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해주고 나서 욕을 먹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몰랐을 때 행동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지금 화가 났다면 감정에 휘둘려서 욱한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하고 다르게 비난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내 행동도 내가 지금 왜 화가 났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이런 거야 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기도 하고 못할 일은 제대로 거절하고 그리고 해줄 거면 제대로 해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올린다라고 하는 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서 동일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를 높이는 행동에는 이 비언어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구부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얼굴을 굉장히 자신감 없는 표정을 짓는다거나 눈을 내리깐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 이 자세를 펴고 그리고 눈은 시선을 45도 위나 정면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깨를 고추 세우고 당당한 자세를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강한 자신감과 신뢰를 표현하는 것들이죠. 세 번째가 가치를 높이는 태도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가 전체를 바라보는 태도, 바로 이런 태도들은요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나의 마음가짐을 말을 하고 그리고 마음가짐과 함께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심하고 결정을 해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결과를 얻어낼 거야 이런 태도, 혹은 나는 지금 배우려는 자세로 배우려고 노력할 거야 이것 또한 학습의 태도거든요. 이렇게 태도라고 하는 건 나의 마음가짐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리고 이걸 어떤 행동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가치 있게 행동하고 싶다면 가치 있는 생각과 가치 있는 행동을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라고 하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신입사원이라면 선배한테 배워가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배우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가로서 존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전문가적인 지식, 그리고 전문가적인 언어, 그리고 전문가로서 제시해줘야 될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리고 결과물을 줄 수 있을 때 전문가로서 포지션으로 말과 행동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경청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제대로 솔루션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태도라는 부분은 아마 가장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을 확인하고 그 역할에 맞춰서 말과 행동을 통일시켜서 제대로 거기에 따르는 게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가치를 높이는 대화법이에요. 대화를 할 때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하기를 잘 구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안정한 말버릇을 없애야 합니다. 자기의 말을 녹음한 뒤에 들어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효과가 커요. 하지만 똑똑해 보이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모른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망신만 당하고 오히려 신뢰감을 잃죠. 모르는 내용이 대화의 주제로 거론될 경우에 가만히 있거나 모른다고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질문 형식으로 끝맺는 문장을 많이 사용하는 버릇도 별로 똑똑해 보이거나 아니면 가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제가 내일 연락드려도 될까요? 라고 한다거나
담당자이실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은요, 오히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의 언어법이죠. 내일 연락드려도 될까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상대방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것과 나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비즈니스 상황에서 상대방이 양해를 구하는 질문이 적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질문만으로 이 대화를 마무리를 하는 건 굉장히 가치가 떨어져 보인다는 거죠. 그 외에도요, 슬픔을 표현하는 말을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슬퍼, 눈물 나, 이런 말들이요. 그리고 상호 신뢰가 형성된 상대한테는 괜찮지만 사실 일부 사람들한테는 이런 태도들이나 이런 말이나 이런 감정을 보이는 언어 같은 경우는 약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슬픔을 표현하는 말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불평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야, 제가 했잖아. 이런 말들. 야, 대충 해. 네 책임 아니거든. 생각하기 싫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죠? 이야기 중인 문제에 대해서 더 생각하기 싫다는 표현을 하거나 대충 하자는 식으로 자신이 이 문제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존재임을 어필하는 것. 사실 이런 행동들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남 탓, 세상 탓, 환경 탓 이런 탓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것도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보입니다. 야, 세상 다 그렇지 뭐. 야, 니네 부모님이나 다른 부모님이나 뭐 다 그렇잖아. 야, 니네 부모님 때문에 안 됐어? 야, 그래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어. 이렇게 대화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야, 우리 엄마가 맨날 이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스스로 가치를 낮추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기의 마음, 그리고 행동, 그리고 말, 태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떤 말과 행동과 태도가 사람들이 나를 좀 더 가치 있게 보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을 하나로 관통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행동이 일치되는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자기 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설득하고,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태도로 보이고 있는가를 잘 관찰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치 있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나 굉장히 수준이 높아 보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가치라는 건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수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신입사원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은요, 배우고 노력해서 자기 걸로 익히려고 하는 자세, 이렇게 학습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보잖아요. 그리고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는 위의 지시를 부하 직원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지시를 하되, 부하 직원이 힘들 것 같은 건 보듬어주고, 그리고 부하 직원이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직장 상사에게 건의를 대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각 계층별로 가치 있는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과 태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과연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드는 건 사실은 내가 어떤 행동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게 그 역할에서 빛나게 만드는지, 결국 책임감, 그리고 사고방식, 성실성, 그리고 목표, 그리고 이 조직 내에서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만 가치 있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계층에서,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치 있어 보이고, 그리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지 관찰하시고 기준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